데이비드 리빙스톤. 여러분, 이 이름을 들으면 아마 아프리카 대륙의 심장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한 위대한 영웅의 모습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영웅의 모습 뒤에 정말 상상하기 힘든 출발점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위대한 영웅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기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자료의 저자인 블레이키는 리빙스톤을 이렇게까지 평가합니다. 와, 이 한 문장만 봐도 그가 역사에 남긴 발자취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느껴지시죠? 그는 그냥 단순한 탐험가가 아니었어요. 그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의 아이콘, 그 자체였던 거죠.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그 가난했던 공장 소년이 이런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의 문을 지금부터 함께 열어보시죠. 모든 위대한 여정에는 시작점이 있기 마련이죠. 리빙스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작은 마을, 그의 가족과 그가 보냈던 어린 시절에서부터 이야기는 출발합니다. 때는 19세기 초, 한창 산업혁명의 열기로 뜨거웠던 스코틀랜드의 블렌타이어라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리빙스톤이라는 거인이 처음으로 세상을 마주한 무대였어요. 그의 부모님은 그야말로 가난하지만 경건한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주 원칙을 중요시하는 분이었고 어머니는 따뜻하고 유쾌한 분이셨죠. 이 두 분 밑에서 리빙스턴은 정직, 근면, 그리고 신앙이라는 가치를 아주 자연스럽게 몸에 익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훗날 그가 마주하게 될 그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면 정신적인 뼈대, 그 단단한 기반이 바로 이 어린 시절에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의 청소년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기는요, 정말 혹독한 노동과 비범한 자기주도 학습이 공존했던, 그의 의지를 단련시킨 용광로 같은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4. 제가 지금 숫자 하나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숫자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 숫자 안에 그의 하루가, 그의 10대 시절 전체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14시간입니다. 고작 10살짜리 소년이 매일 새벽 6시부터 밤 8시까지 무려 14시간 동안 공장에서 일을 했던 거죠.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데요. 바로 이 고된 노동이 훗날 아프리카의 그 어떤 역경도 견뎌낼 수 있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의 밑거름이 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대목이죠. 여러분, 보통 10살짜리가 땀 흘려본 첫 돈으로 뭘 할까요? 그런데 리빙스톤은 장난감도 먹을 것도 아닌 라틴어 문법책을 샀다는 겁니다. 이 일화 하나만 봐도 지식에 대한 그의 갈증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알 수 있죠. 그는 이미 육체의 고단함을 넘어서 정신의 성장을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공부할 시간은 또 어디서 났을까요?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시끄러운 방적기 위에 책을 딱 올려두고요. 기계를 오가면서 틈틈이 한 문장씩 읽었다고 해요. 정말 대단한 집념 아닙니까? 그는 열악한 환경을 탓하는 대신에 그 안에서 자신만의 방법을 기어코 찾아낸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길을 찾는 이 능력, 이게 바로 훗날 미지의 땅을 탐험하는 그의 가장 큰 무기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의 하루는 사실상 두 개의 삶으로 나뉘어 있었던 셈입니다. 낮에는 공장의 소음 속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밤에는 책의 침묵 속에서 위대한 학자들과 만났던 거죠. 이 극명한 대비가 그의 초인적인 의지를 남김없이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그냥 쓰러져 잠들 그 시간에 그는 또 다른 하루를 시작했던 겁니다. 이렇게 혹독한 노동과 공부 속에서 단련되던 그의 삶에 아주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의 그 뜨거운 야망에 아주 뚜렷한 방향을 제시해준 깊은 영적 변화의 순간이었죠. 20살 무렵 그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뭔가 더 큰 목적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요. 이 영적인 각성은 그때까지 흩어져 있던 그의 모든 에너지를 단 하나의 목표로 강력하게 집중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결심은 그저 뜨거운 감정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움직였는지 알 수 있어요. 먼저 신앙을 깊게 다지고 중국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의학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의학 공부까지 시작하죠. 막연한 꿈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계획된 길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아프리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사실 저 거대한 땅, 중국을 향해 있었죠. 하지만 그의 계획을 가로막는
정말 거대한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이 연대표를 보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죠. 수년간의 노력과 준비 끝에 1838년 드디어 성교회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꽝! 아편전쟁이 터진 겁니다. 결국 중국으로 가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죠. 그에게는 정말 엄청난 시련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종종 이렇게 닫힌 문 대신에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문을 열어주곤 하죠. 한 번의 우연한 만남이 그의 운명을 완전히 다른 대륙으로 이끌게 됩니다. 바로 로버트 모펫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 항로를 180도 바꾼 핵심 인물이죠. 모펫은 시레에 빠져있던 리빙스톤에게 중국이 아닌 미지의 가능성으로 가득 찬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선교사가 단 1명도 가본 적 없는 수천 개 마을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았다. 모펫의 바로 이 한마디가 리빙스톤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동쪽의 중국을 향했던 그의 나침반이 이제 남쪽의 미지 대륙, 아프리카로 완전히 방향을 튼 것이죠. 이건 단순한 경로 변경이 아니었어요. 그의 사명이 운명처럼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결단력이 정말 돋보이는 말이죠. 좌절에 주저앉아서 기다리는 대신 새로운 도전을 향해 즉시 몸을 던지는 이 모습. 이것이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 혹독한 공장의 시련 속에서 단련된 그의 생존 본능이었을 겁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공장 노동자의 강인함, 학자의 지성, 그리고 선교사의 사명감. 이 모든 것을 품에 안고 그는 이제 미지의 대륙 아프리카로 향합니다. 과연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또 어떤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나가게 될까요? 그 엄청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될 뿐입니다.